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알렉산더 테크닉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네, 특히 거울 없이 자기 몸을 관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맞아요. 혹시 평소에 자세 신경 쓰실 게, 거울을 가장 먼저 찾게 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는 근데 그 익숙한 방식에 어쩌면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볼 내용은요. 우리가 보통 의존하는 그 외부 정보, 그러니까 거울이죠. 네. 그거 대신에 우리 몸 내부에서 사실 계속 보내오는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아, 몸의 신호요? 네, 그런 내부 감각 그리고 주의력,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세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들에서는 이걸 마치 몸이랑 나누는 감각적 대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각적 대화. 와,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네, 자기인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좀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 바른 자세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지냈던 몸이랑 마음의 그 연결? 네, 연결이 중요하죠. 불필요한 힘이나 뭐 긴장 없이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울 없는 관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사실 대부분은 자세 확인하려면 당연히 거울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네,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왜 거울 없이 그냥 스스로를 느껴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직관적이라고 해야 하나? 네, 맞아요. 그 반직관적이라고 느끼시는 바로 그 부분이 사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랑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요? 거울은 분명히 결과를 보여주죠. 지금 내 자세가 어떻다, 외형적으로. 네, 보이는 모습.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긴장을 썼는지, 또 어떤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거울은 못 보여주거든요. 아, 과정은 안 보이는군요. 결과만 딱. 네, 오히려 그 거울 속 모습이라는 외부 기준에 맞추려고 막 애쓰면서 어깨 올라갔네, 내려야지, 허리 굽었네, 펴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힘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고치려고 하죠. 바로 그게 종종 몸을 더 긴장시키거나 아니면 좀 부자연스러운 패턴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울은 보이는 모습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서 네, 정작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오는 감각들이랑은 우리를 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결과만 보고 과정은 놓치는 셈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 시각 정보에 대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강력한 정보 시스템, 네. 즉 내부 감각을 다시 깨우고 좀 섬세하게 활용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거울 안 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초점 자체를 외부에서 내부로 확 전환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내부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저희가 평소에 잘 못 느끼는 그런 특별한 감각 뭐 이런 건가요?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감각들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섹션입니다. 고유 감각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눈 감고도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뭐 무릎이 얼마나 굽혀졌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코 만지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그렇죠. 공간 속에서 내 몸의 각 부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부적으로 감지하는 능력.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 당연하게 여기는 감각을 훨씬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아, 그냥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의식적으로 활용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감각, 인테로셉션인데요. 내부 감각? 이건 좀 생소하네요. 네. 이건 우리 몸 안의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아니면 호흡이 얕든지 깊은지,
아, 네네. 뭐 근육이 긴장했는지 이완됐는지 혹은 배고픔, 목마름, 피로감 같은 그런 생리적인 신호들 있죠. 네. 나아가서는 감정 상태랑 연결된 그런 신체적인 느낌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감각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어깨 뭉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도 내부 감각이겠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 거죠. 아, 몸 안의 상태를 알려주는 약간 신호등 같은 거군요. 와, 평소에 이런 신호들을 진짜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주인력입니다. 주의력? 네. 이건 우리가 가진 그 인식의 초점이 있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특정 부위나 아니면 몸 전체 혹은 움직임의 질 자체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네.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이 고유 감각이랑 내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몸의 정보를 이 주의력을 활용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걸 바탕으로 몸이랑 효과적으로 소통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거울에 하는 외부 필터 없이 몸이 보내는 그 원본 데이터를 직접 읽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되게 좋았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어떤 거요? 잠시 눈 감고 거울 앞 모습 대신에 그냥 조용히 서 있는 내 몸 자체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부분 있었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그 압력 분포는 어떤지 느껴보고, 무릎은 억지로 펴거나 잠그지 않고 좀 부드럽게 체중 지지하는지, 허리는 어떤가, 어깨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네. 그냥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척추 마디마디가 마치 위로 부드럽게 길어지는 듯한 느낌? 머리가 척추 꼭대기에 가볍게 놓여있는 듯한 감각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중요한 게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라고. 바로 그 순간, 그 경험이 진짜 핵심입니다. 외부 기준인 거울 속 이미지가 아니라 훨씬 더 정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내 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경험. 이게 바로 거울 없는 관찰이 제공하는 깊이 있는 자기인식의 출발점인 거죠. 그렇군요.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습관적인 긴장이나 불균형 같은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핵심 원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첫 번째 원리가 억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억제라는 단어가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참거나 누르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억제는 절대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억제는 우리가 어떤 자극, 예를 들어 어깨가 긴장됐다는 느낌 같은 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 예를 들면 힘줘서 어깨를 확 끌어내리려는 행동. 네, 바로 고치려는 거. 그렇죠. 그 충동을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거를 의미해요. 자동 반응 스위치를 잠시 내리는 거죠. 아, 멈춤. 네. 예를 들어 어깨 올라갔네? 내려야지. 이 생각이 들 때 바로 힘줘서 내리는 행동으로 가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고 있구나 라고 먼저 명확히 알아차리고 네네, 인지하고. 그 즉각적인 고치려는 반응, 그 습관적인 신경 경로의 활성화를 잠시 보류하는 의식적인 선택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바로 고쳐야 돼 하고 달려드는 대신에 일단 잠깐 하고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동 반응 대신에 의식적인 선택의 공간을 만드는 거네요. 야, 이 멈춤의 순간이 주는 힘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멈춤, 그 짧은 유예의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습관의 고리를 딱 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거죠. 와, 이 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두 번째 원리인 방향성, 다이렉션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다이렉션.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억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멈췄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방향성은요,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데 특정 자세를 억지로 만들거나 근육에 힘을 빡 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힘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몸의 정렬 상태, 특히 머리,
목, 척추의 관계가 어떠야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방향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네,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머리가 척추 위에서 긴장 없이 자유롭게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향한다. forward and up. 아, 척추 전체가 길어진다. lengthen. 등이 좌우로 넓어진다. widen. 이런 구체적인 생각의 길을 마음속으로 그려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물리적인 힘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경계에 보내는 섬세한 메시지, 즉 의도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생각의 방향만으로 실제 몸의 정렬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진짜 신기한데요? 네,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죠. 오, 우리 신경계는요, 실제 움직임이랑 움직임을 상상하거나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꽤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힘을 줘서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대신 이 방향성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사용하면 신경계는 그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근육의 미세한 긴장도를 조절하고 좀 더 조화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몸을 재조직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힘이랑 노력에 기반한 그런 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과 의도에 기반한 섬세한 조율, 이걸 통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효율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닌 의도의 방향으로 몸을 이끈다? 와, 발상이 되게 새롭네요. 마지막 원리는 건설적 의식적 조절인데요. 용어가 조금 길고 약간 학술적인 느낌도 드는데 네, 좀 그렇죠. 이건 앞서 말한 억제랑 방향성,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건설적 의식적 조절은 앞서 설명드린 억제와 방향성을 꾸준히 연습하고 통합함으로써 얻어지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 네, 우리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뭐 앉고, 서고, 걷고, 물 건드는 모든 순간에요. 네. 무의식적이고 좀 비효율적인 습관에 따라서 몸을 사용하는 대신에 매 순간 자기 몸 상태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이게 억제죠. 네, 억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며, 이게 방향성. 방향성. 실제로 그렇게 몸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 이걸 건설적으로 길러나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과정 전체군요. 이건 어차피 자동차 운전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아, 운전이요? 네, 처음에는 막 페달, 핸들, 신호 뭐 모든 걸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긴장되죠. 근데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훨씬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운전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우리 몸 사용법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서 습관의 노예가 아니라 몸 사용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권을 가진 운전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운전 비유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무의식적인 습관 운전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상황을 인지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의식적인 운전자가 되는 거군요, 몸에 대해서. 그렇죠. 몸의 운전자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요, 그 제공해주신 자료에 포함된 영어권 자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는 이 기법을 몸의 균형과 자세에 대한 마음챙김적 인식의 훈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mindful awareness. 네,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와의 연결이 딱 눈에 띄었어요. 네, 그 연결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이 결국 판단 없이 현재 순간의 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억제랑 연결되죠. 네, 그리고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몸을 사용하는 것. 이건 방향성과 연결되고요. 맞아요. 이게 마음 챙김의 핵심 원리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몸의 감각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 깊이 머무르게 되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워킹 밸런스라는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에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면 감각을 통한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이건 알렉산더 테크닉이 단순히 자세 교정, 이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랑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버클리 웰빙이라는 곳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명상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이나 뭐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걸 떠올리는데 이건 일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몸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그 내부 감각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되게 활동적인 형태의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명상이라는 표현은 알렉산더 테크닉이 단순한 신체 기법이나 운동법 차원을 넘어서 깊은 정신적 인식 훈련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네. 몸을 통해서 마음의 습관, 예를 들면 조급함이나 완벽주의 같은 거요. 그런 걸 관찰하고 동시에 마음의 의식적인 선택, 즉 억제와 방향성을 통해서 몸의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아, 상호작용이군요. 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하는 접근법인 셈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작게나마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장점 중 하나가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자료에도 몇 가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팁들이 제시되어 있었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에 멈추고 눈을 가만히 감아보는 거죠. 네, 잠깐 멈추는 거.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아니면 엉덩이가 의자 표면에 어떤 느낌으로 놓여 있는지 그냥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올바른 느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관찰. 그냥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압력, 무게감, 접촉면의 감각을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보는 거죠.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이요? 네. 내가 지금 몸의 어느 부분에 불필요한 긴장을 주고 있지? 하고요. 아, 아마 많은 분들이 어깨나 목, 턱 주변 혹은 미간이나 이마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꽉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에 힘을 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긴장을 발견했을 때 막 자책하거나 바로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네. 해야지 하고 힘을 주는 대신에 네.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현재 상태를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억제의 적용이겠죠. 네, 맞아요. 일단 멈춰서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 힘으로 고치려고 하기보다 머리가 척추 위에서 가볍게 위로 향한다. 척추가 부드럽게 길어진다. 같은 그 방향성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부드럽게 의도하는 거죠. 아마 힘을 쓸 때랑은 다른 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아주 작고 단순해 보이는 시도들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간을 내서 특별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상 속에서 아주 잠깐씩 1분이라도 좋으니까요. 멈춰서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는 시간. 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친절한 호기심으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저희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독특한 접근법, 특히 거울 없이 내면의 감각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각 정보라는 외부 기준 대신에 고유 감각, 내부 감각, 이런 내 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억제라는 멈춤의 기술,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의도의 기술, 이걸 통해서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법을 탐구했죠. 네, 맞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보면 단순히 자세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그렇죠. 어쩌면 오랫동안 좀 단절됐을지도 모르는 우리 몸이랑 마음 사이의 그 대화, 이걸 복원하고 네, 대화의 복원, 중요하죠.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힘이나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차리고 선택하기. 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혹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섬세하고 진실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군요. 아까 인용한 Psychology Today나 Berkeley Wellbeing 표현처럼 이건 분명 몸을 매개로 한 깊은 마음 챙김의 실천이고 또 삶 속에서 행하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당신은 평소 자신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인식해 왔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거울이나 사진 속 모습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내 자세는 이래야 해. 이렇게 규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부단히 고치려고 애쓰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바로 그 노력이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긴장과 부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거울 없이 오로지 당신의 몸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느낌, 숨 쉴 때 가슴과 배가 움직이는 감각, 어깨의 무게감, 목의 상태, 이런 것들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보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험? 네. 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비단 자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일상의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당신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나아가 삶의 불필요한 긴장들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와, 어쩌면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외부의 거울, 예를 들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 과거의 성공 경험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거울들이 있죠. 네, 그런 외부의 거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스스로의 진짜 필요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거울 없는 관찰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에 작게나마 좀 새로운 감각 그리고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